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주말이고요. 지금 가을 장마가 한창이죠. 오늘은 조금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안 좋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거의 뭐 폭탄을 맞았죠. 날씨는 물폭탄,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물폭탄 맞았습니다. 뭐 시젠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시젠 외에도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난주는 정말 암울했던 그런 한 주였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뭐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이어온다면 내일 시작되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뭐 상승으로 시작할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만 과연 그 상승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요즘 우리가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뭐냐면 심리적 지지선, 진짜 마지노선인 3,100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 신용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이 되고 있었죠. 좀 웃기기도 하고 너무 어이없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발표한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뭐 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 시장, 특히 한국과 대만 시장에 집중 포화돼 가지고 가장 낙폭이 컸고 그렇게 이야기한 미국은 정작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젠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늘고 델타 변이의 확산에 힘입어서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아도 크게 뭐 반등을 한다던가 뭐 다시 주가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특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같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자, 이번 주 과연 연 최저점 59,700원을 찍고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번 주에 다시 6만 지금 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연중 최저점이었죠. 59,700원 그 이하로 더 땅굴을 파고 내려갈 것인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화가 나고 열받아도 계속된 이 정보의 업데이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를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비상 때문에 미국과 일본 의료 시스템이 붕괴 우려가 된다고 나온 기사인데 비단 우리나라도 다 해당이 되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의료 시스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8만 7천 명 미국인데 지난해 겨울철 이후 최대라고 하고요. 일본은 그 재택 요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18명이 무려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전 같은 경우 지금 더 이상 병상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원인은 뭐 하나입니다. 조금 얕봤죠.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미국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와 입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만 1227명, 2주 전에 비해 무려 39%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만 8,643명으로 43% 늘었고 지난 겨울 대확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간 하루 평균 11,000명이 새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 달 내에 입원 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이 대규모 발병 사태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이 지역 역시 병원들이
이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보다 또 의료 인력 부족이 문제라는 점도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이 간호 인력 부족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지요. 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너무 지쳐 있는 거죠. 그리고 도쿄 올림픽이 끝난 일본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그 수도권 4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난달 이후 집에서 요양 중이던 이 코로나 환자가 최소 18명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조사한 결과로 자택에서 사망이 확인된 사례와 집에서 요양하던 중 몸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구급 이송을 했으나 숨진 사례를 합한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2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자택 요양자가 아주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PCR 검사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이 미국과 일본처럼 이 의료 체계와 그리고 지금 검사 뭐 방법, 횟수, 이것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도 엄청난 확진자 급증과 더불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변이와 돌파 감염에도 접종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입니다. 참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이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방역 지침을 개선도 안 하고 수정도 안 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이 접종자 인센티브가 최근 델타형 변이 확산세와 돌파 감염 사례 증가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네, 방대본은 올해 그 5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한 뒤 7월 한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하지요. 또 확진자 접촉 뒤 받아야 하는 PCR 검사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이 백신 미접종자가 이 확진자를 밀접 접촉했을 때 접촉 직후, 접촉 후 6일에서 7일, 접촉 후 12일에서 13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비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후 6, 7일 뒤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델타 변이의 확산과 이 델타 변이가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예전 거를 따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는 현행 지침이 지금 유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지침 제정 및 이 개정 당시만 해도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도 확진되는 이 돌파 감염과 단시간에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확산 변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너무나도 이 현실은 다르죠. 그런데 이 델타 변이가 바로 어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전 지침을 개선하지 않고 이걸 수정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 도대체 이 관련자들은 이 월급 받아먹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당장 뭐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산세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개선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와서 뒷북이라고 하죠. 참 답답할 뿐입니다. 어떤 뭐 호흡기내과 교수인데, 이분이 현재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경우 최소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는 2번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단검사 2번이 아니라 뭐 3번, 4번, 5번 빨리 확산세를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시즌에서 냈던 기사 내용에 보면, 시즌의 분자 진단 기술을 전 세계 동네 병원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섞인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진짜 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이 말한 50만 건 검사 용량, 사실 검체 채취부터 불가능한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40에서 50만 건 정도 검사할 수 있다며, 5명씩 하고 있는 취약 검사와 개별 검사 건수를 같이 고려했을 때 약 50만 건 정도까지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게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지금 방역 체계로서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50만 건을 검사하려면 전국에 813개 선별진료소에서 1분에 1명씩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즉시 시험소로 넘겨줘야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 PCR 진단 시험을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에 부족한 탓인데,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채취 검사 전국에 813개 선별진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PCR 진단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22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일선 그 검사 시스템이 과부하에 놓인 상태이란 말이고요. 4차 대유행 이후 검사량이 2.5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그 검체를 하루 2번 해당 지역 실험실로 보내고, 실험실에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걸려서 진단하는 현재의 그 거점 집중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의용급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 검사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단검사 이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진단검사를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일반 의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게 또 CGN에서 앞으로 그 미래를 제시한 방향 중에 하나지요. 이 또 의원급 병원에 신속 PCR 진단기를 배치하고 의원급 병원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직접 진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모바일 스테이션도 만들어 놓고 국내에서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 100대씩 깔아놓고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선별진료소 가보면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검사 한번 받으려면 막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땡볕에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지금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또 이분의 의견이 또 시즌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또 딱 일치하니까 아주 이쪽에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PCR 검사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내일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